두 번째로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 사이를 에너지가 이동하면서 다양한 자연현상과 물질의 순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에 비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서 위도별 에너지는 불균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게 되면 저위도는 지구 복사 에너지에 비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으니까 에너지 과잉이고, 고위도 지역은 지구 복사 에너지에 비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으니까 에너지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게 되는데, 바로 이동하는 방식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운반이 되면서 지구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 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거의 구형입니다. 사실은 약간 타원형이긴 한데 거의 구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의 남중 고도가 낮아져서 단위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중 고도라고 하는 건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는 정남쪽에 위치했을 때의 고도입니다. 그래서 계절별 남중고도 차이를 보게 되면 봄과 가을은 중간, 여름은 가장 높다, 겨울은 가장 낮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으로 갈수록 뜨겁고 겨울로 갈수록 차가운 겁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그리고 단위 시간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이 두 그림을 참고하면 C로 갈수록 커지고 다로 갈수록 커지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 똑같은 면적이어도 햇빛이 나타나는 그런 선의 개수가 다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햇빛이 들어와도 단위 면적당 받는 그런 태양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저위도로 갈수록 햇빛을 많이 받고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빛을 적게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의 순환인데 주요 에너지는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특징은 물은 고체, 액체, 기체로 상태 변화하면서 지구 시스템을 순환을 하게 되고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등등등의 다양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의 에너지를 고르게 분산을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물이 순환하고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표 변화와 날씨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 예시를 보게 되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예시가 있는데 문장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절대 암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시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랑 이거를 보고 내가 어디랑 어디가 상호작용했는지를 해석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좀 자세하게 볼 부분은 증산작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중학교 때 썼는데 식물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잎의 기공을 통해 수증기로 공기 중에 내보내는 현상을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을 그려보면 물이 흡수가 되고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를 방출합니다. 근데 물에서 수증기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을 뺏겼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인해서 보통 산 같은 그런 식물이 많은 곳에 가면 사람은 춥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열을 뺏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에 의한 지표 변화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용어들은 이제 참고사항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빗자국이라고 있는데 여기 빗자 계곡이라고 나온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빗자국이랑 똑같다 봐주시면 되고, 강의 상류에서 물의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형성된 빗자 모양의 계곡입니다. 그래서 빗자국은 빗자다라고 키워드 잡으시면 되고, 선상지라고 하는 건 산지랑 평지가 만나는 곳에 유속이 급격하게 느려지면서 퇴적물이 쌓이게 되는데 부채꼴 모양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형성된 지형이 바로 선상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채꼴 모양 존재한다 봐주시면 되고, 공류라고 하는 건 유속이 느린 강의 중류 아니면 하류에서 형성된 꾸불꾸불꾸불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공류의 키워드는 구불구불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각호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네, 우각호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소우에 뿔각이라는 한자를 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뿔 모양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각호의 또 다른 말은 하적호입니다. 하적호는 물 하자에 자취적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천의 일부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천의 흔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가코는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원리에 따라서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각주 보도록 할 건데 강의 하구에서 즉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퇴적물이 유속이 감소하는 곳에서 퇴적되어 생긴 삼각형 모양의 지형이 바로 삼각주입니다. 그래서 삼각주의 키워드는 삼각형이다 봐주시면 되고 우가코의 키워드는 솥불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용어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태 변화에 따른 에너지 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화살표는 열 흡수, 파란색 화살표는 열 방출이고 이거 우리 중학교 때 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고체, 액체, 기체는 이러한 표현을 쓰지만 특별하게 물에서는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응결과 증발입니다. 응결은 액화라는 표현과 대응이 되고 증발은 기화라는 표현으로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편적인 단어라면 물에서는 특별하게 응결과 증발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 수지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은 전체 물의 양은 일정하고 각 권역에 분포하는 물의 양도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대기와 바다, 육지에서 각각 유입이 되는 물의 양과 유출되는 물의 양은 같습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를 이룬다라고 봐주시면 돼서 이러한 평형 상태를 물수지 평형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지가 왜 붙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수입과 지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학 용어 중에 수지타산이 맞는다라는 이런 단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수지타산이 맞는다라고 하는 건 수입 지출이 맞는다라고 봐주시면 돼서 물수지 평형은 물이 나가는 거 들어오는 게 평형을 이루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시를 보도록 할 건데 이 예시는 이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암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육지 입장에서는 유입과 유출이 숫자 대입하면 똑같고 바다 입장에서도 유입량과 유출량 숫자 대입하면 똑같고 대기도 마찬가지로 숫자 다 대입하면 유입 유출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고 판단을 해주면 되지 상황을 절대 암기하지 말자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물수지 평형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